1950년 8월 10일 포항 제3사단 후방지휘소 포항여자중학교 강당에 71명의 학도 의용군이 있었습니다. 평균 나이 16세, 총을 받은 지 하루도 안 된 소년들이었죠. 그중 동성중학교 3학년 이욱은 16살 소년이 메모지를 꺼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편지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 이욱은,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여 명을 죽였습니다. 우군은 편지에 적었습니다. 며칠 전 받은 M1 소총으로 처음 전투를 치른 후였죠. 저는 2명의 특공대원과 함께 수류탄이라는 무서운 폭발 무기를 던져 일순간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수류탄이 터진 순간 그의 고막이 찢어졌습니다. 지금도 귓속은 그 굉음으로 가득했죠. 괴뢰군의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우군은 펜을 멈췄습니다. 아무리 적이지만 그들도 사람입니다.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눈 동족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강당에는 71명의 소년들이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북한군 5,000명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죠.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옆에는 수많은 학우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듯 적이 덤벼들 것을 기다리며 뜨거운 햇볕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우군은 계속 편지를 썼습니다. 저희들 앞에 도사리고 있는 괴뢰군 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은 겨우 71명뿐입니다. 전선은 영덕에 있었지만 북한군은 포항을 기습할 것이었습니다. 정규군은 이미 철수했고 포항을 지킬 병력은 71명의 학도병뿐이었죠.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조금은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군은 내복을 직접 빨아 입었습니다. 어머니가 빨아주시던 내복을 떠올리며 깨끗한 옷을 입었죠. 그런데 갈아입으면서 문득 수위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 내복을 갈아입으면서 왜 수위를 문득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 많은 적들이 저희들을 그냥 살려둘 것 같지 않으니까요. 어머니, 죽음이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우군이 적었습니다. 다만 어머니와 형제들을 다시 못 만나고 죽을 생각하니 죽음이 약간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군은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그것은 자신만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누운 71명의 친구들도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왜 제가 죽습니까? 제가 아니고 제 좌우에 엎드려 있는 학우가 제 대신 죽고 저만 살아가겠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군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천주님은 저희 어린 학도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 안정됐습니다. 우군은 미소 지으며 적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겨우 마음이 안정이 되는군요. 웬일인지 문득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옹달샘에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군은 서둘러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아, 놈들이 다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살아서 다시 또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그리고 한 줄을 더 덧붙였습니다. 아, 안녕이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그럼. 우군은 메모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군복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혹시라도 살아남으면 어머니께 직접 전하고 만약 죽으면 누군가 발견해 전해주길 바라며 1950년 8월 11일 새벽 4시 북한군 5,000명이 포항 여중을 공격했습니다. 71명의 학도병이 M1 소총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11시간 반 동안 4차례의 파상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포항 여중 앞 벌판이 전장이 됐습니다. 그날 48명이 전사했습니다. 이욱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시신을 수습할 때였습니다. 한 병사가 우군의 군복을 정리하다가 안주머니에서 피에 젖은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 놈들이 다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살아서 다시 또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포항에는 편지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아, 놈들이 다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살아서 다시 또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75년이 지났지만 두 번째 편지는 없습니다. 16살 소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상추쌈도 먹지 못했고 옹달샘 냉수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은 지켜졌습니다. 71명의 학도병이 11시간을 버텼고 제3사단이 후방지휘소 물자를 옮길 시간을 벌었으며
포항 시민들이 피난 갈 수 있었습니다. 그해 10월 1일 제3사단은 38선을 가장 먼저 돌파했습니다. 16살 소년들의 11시간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이 이야기에 마음이 울렸다면 화면을 2번 눌러주세요.